오늘 찍을 거는 사회 문화랑 관련된 건데 다문화입니다. 다문화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충이라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다문화라는 게 원래 외국에서 온 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거, 이런 걸로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시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예시로 알고 있는 것들이 다문화 가정, 아니면은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은 탈북인, 이런 거, 국제결혼, 이런 것들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제 이런 문화가 왜 들어오냐, 그런 거를 좀 알고 싶을 건데, 일단은 다문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면은, 이거 말고도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은, 한 사회에서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가 원래 뜻이에요. 이거는 그게 다문화의 뜻이고, 실제로 다문화라는 게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죠, 추세가. 그래프로도 그렇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에 노동자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노동자들만 모여있는 노동자 지역, 이런 도시들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데가 외국인 노동자 거주 지역 등 이런 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외국어를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민 가는 이런 사람들도 가끔씩 좀 있죠. 그런 경우들로도 이렇게 다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예를 들면은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김해 상계동인가? 김해 쪽에 어떤 지역이 하나 있어요. 원래 거기가 한국인이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 동네에 걸어다니면 한국인이 없어요. 가게들도 전부 다 간판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베트남 등등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 거리 걷다 보면 이게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그만큼 발달이 그렇게 돼 있어서 진짜 걸어 다닐 때마다 외국인밖에 안 보이고, 거기서 행사를 해도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국인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없고 외국인 젊은 사람들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만 오고 거의 없어요.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냥 외국인 거주지 같이 된 게 이태원
서울 이태원 가보면은 이제 그런 데 많죠? 아니면은 뭐 영국의 한인타운, 아니면은 중국 한인타운 이런 데 있어요. 영국 한인타운 가면은 된장 팔고, 그거 뭐고 뭐 팔더노? 그 뭐시기냐, 된장에 뭐 귤? 뭐 이런 것도 팔고, 뭐 초장 팔고, 쌈장 팔고, 뭐 까나리 액젓도 팔고, 한국 소주 팔고 막 그러거든요. 한인타운 가면은 뭐 그런 데도 있고, 외국에도 우리나라 이런 것도 다 문화고, 아니면은 뭐 중국 한인타운도 뭐 참죽이라는 집도 있고, 죽집도 있고, 아니면은 한국 그거 물건만 파는 막 그 마트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마트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은 막 신라면 블랙 팔고, 신라면에 뭐 우리나라 과자 뭐 신짱 뭐 이런 거 팔고, 바나나킥 팔고 뭐 이런 거 파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한인타운이 이런 거 다 이제 다문화고, 우리나라만 다문화가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물건들이 저로 가면서 그쪽에서 이제 다문화가 생성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뭐 국제 결혼들도 있고, 뭐 중국인 아니면은 흑인하고 백인, 흑인 백인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여튼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러시아인하고 한국인이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나타나는 애들도 있고, 탈북인도 어떻게 보면 다문화 쪽이죠. 북한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뭐 다문화 가정이 물론 다 국제 결혼 해가지고 다문화 가정이 생기는 거긴 하지만은 뭐 그런 것들도 충분한 이해가 있고, 근데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긍정적인 경우가 있고 부정적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다들 알다시피 다문화 사이 갈등이 있지. 이제 갈등이 왜 생기냐, 뭐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다문화 사이가 들어오면서 좋은 점하고 안 좋은 점을 알면은 쉬워요. 이제 좋은 점은 뭐냐, 장점, 다문화 사이 장점, 단점 이래 분류를 할 거예요. 장점은 일단은 아까 말했듯이 문화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니까 문화의 다양성 증진이 있고, 또 다른 거는 풍요로운 문화 형성.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미스 사이공이라고 베트남 쌀국수 파는 데 있죠. 그런 것처럼 풍요로운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고, 또 뭐 그런 것들이 경제 성장에 기여도 하죠. 예를 들어서 미스 사이공이라는 그 음식 업체가 프랜차이즈가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에서 돈을 또 돌리고 있죠, 그거를.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것 덕분에 국가 경제 능력도 상승해요. 막 다른 한국 음식 파는 데가 뿐만 아니라 외국 음식 파는 데도 있으니까 걔네들이랑 또 경쟁을 한다고 이런 것도 벌이는 것도 있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일단 다문화 사이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있지. 먼저 이주민의 편견 or 혐오. 예를 들어서 북한 탈북인이라고 이제 좀 우리랑 언어가 다르니까 막 편견하고 뭐 혐오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인종차별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태도 등 이런 것들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 차이에 대한 뭘 이해에 따른 갈등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를 존중을 안 해주니까, 이런 걸 모르고 존중을 안 해주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런 문화 차이를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갈등이 생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인도에서 밥을 손으로 먹는다 뭐 그런 것들도 이런 편견이고 막 그런 게 더럽다 막 생각하는 사람들의 편견, 혐오 이런 그 이해를 못 해주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한데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하지? 뭐 사람들 보고 이거 이렇다 이런 거 다 설명해 줘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해줘야 돼. 물론 우리 문화 정체성을 유지를 하고 이주민을 이제 대한 문화의 편견을 가지지 않고 동등하다 생각하고 존중해주는 제도를 가져야 돼요. 즉 관용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 관용 태도는 또 뭘까요? 처음 들어볼 거예요. 관용 태도란 뭘까요? 관용 태도는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는데 필요한 태도 이런 거. 그러니까 관용태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단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단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이제 해소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거에 도움을 주는 그런 태도를 관용태도라고 해요. 그런 관용태도의 얘가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관용태도라는 거지. 이거 알아두세요. 혹시나 막 그게 문화인지 모르고 이런 거. 예를 들어 그 인도에서 나일강이가 그 겐지스강에서 목욕하는 거 그런 것들도 문화인데 존중 못하고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다시피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거 알고 그런 문화를 존중해줘야 된다. 그런 거를 알도록 합시다.